김은성 코치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네, 반갑습니다. 알면톡스 개발자 정한일입니다.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희 본업은 한의사고요. 코로나 때 알면톡스 TV 광고 감독님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한 20편 정도 광고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홈쇼핑 중에서 GS 홈쇼핑이 가장 크다라고 그러는데 GS 홈쇼핑이 또 발탁이 돼가지고 아주 가끔 홈쇼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면톡스 첫날 강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나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이러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한번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소리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제가 지금 5년 전에 입던 옷인데 지금은 작아서 아예 못 입어요. 이거 봐. 이거 봐요. 아예 안 매지지. 이렇게 하고 안 돼, 안 돼. 5년 전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겨우더라. 어머 더 작아졌어 어떻게. 뱃살도 그렇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상반신이 어깨하고 다 이렇게 살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유, 요새 막 더 또 신경 안 쓰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뱃살. 뱃살은 또 건강이랑 관련이 95, 있어요. 95. 과거에는 날씬한 체형으로 다이어트는 모르고 살았던 손옥분 주부. 갑자기 왜 이렇게 살이 찐 걸까요? 갱년기 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살이 찐 거예요. 예, 벌써 한 5년 사이에 7, 8kg 쪘으니까. 거미 체형? 이게 근간섭증의 최고죠. 네.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근감소성 비만. 거기에 멈출 수 없는 식욕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게 된다는데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또 뭘 먹고 이제 옷 못 입고 막 또 스트레스 받았지 막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가 심심한 게 아니라 입이 심심하다고 하잖아요. 내 입이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또 너무 많이 먹었나? 또 운동이나 좀 해야 되겠네. 하시나요? 청소 좀 할까요? 먹은 후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몸을 움직여보는 손옥분 주부. 그런데 청소 후에 또 간식을 찾습니다. 맛있어. 바로 이 맛이야. 아, 또 청소 했더니 또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또 빵이 있으니까 또 커피하고 빵을 먹으면 또 꿀맛이에요. 네. 그쵸. 계속되는 폭식과 비만으로 아유. 이제는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혈압약 먹다, 고지혈증약 먹다, 또 이제 지금 이제 당뇨 전 단계까지 자꾸 비만이 오면서 그런 질환이 늘어요. 자, 여러분도 예전에는 어땠어요? 젊었을 때는 한 몸에 하셨죠? 그래갖고 아무리 먹순이 먹방을 찍어도 하루 이틀만 우리가 굶으면 어때요? 다시 살이 쏙 빠졌죠?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아침에 김밥 조금 먹고, 점심에 계란 2개 먹고, 저녁에 뭐 고구마 좀 먹었는데,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살은 점점 찌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너무나 사랑하는 러브체인 뭐예요? 뱃살이 아주 많이 찌게 되죠. 그래서 매년 새해만 되면 우리는 뭘 결심해요? 아빠는 금연, 엄마는 다이어트. 근데 요즘 아빠들이 금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빠도 살이 찌고 애들도 살이 쪄요. 마치 전염병처럼 살이 찝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근데 올해만 그랬어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맨날 다이어트 해야지. 실패하고 다이어트 해야지 실패하고 이게 아마 뱃살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알면톡스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자꾸 소개해갖고 드디어 결심하고 들어오셨죠? 요번에 알면톡스 해갖고 나 몇 킬로 뺄까요? 자, 5킬로 빼시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5킬로 갖고 여러분 부족해. 10킬로는 빼야 돼요. 나 요번에 10킬로 못 빼면 뭐 된다?
네, 개 된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작심 삼일 돼서 에라이 모르겠다. 이미 개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성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의 건강의 제1적폐는 뭐라고요? 바로 비만이에요. 이 비만만 잘 해결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단순히 뚱뚱한 거다 아니면 질병이다.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1세기 신종전염병. 신종전염병이 요즘 최근에 뭐 있었어요? 코로나 있었죠. 코로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집이 걸리면 옆집이 걸리고 옆집이 걸리면 옆옆집이 걸리죠. 비만도 마찬가지래요. 엄마 아빠 뚱뚱하면 누가 뚱뚱해요? 애기들이 뚱뚱해요. 우리 집이 뚱뚱하면 옆집이 뚱뚱하고 옆집이 뚱뚱하면 옆옆집이 뚱뚱하는 비만도 전염병 같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비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사망 원인이 무려 73%. 그러니까 비만만 잘 잡아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이어트 종류가 몇 종류? 무려 26,000여 가지. 와우, 많기도 조금 많아요. 우라지게 많아요. 우라지게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냉장고 사러 갔는데 냉장고가 26,000개가 있어. 뭘 살 거예요? 고르기 힘들죠? 정말 힘든 게 다이어트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다이어트 뭐 알면 톡슨지 뭐 모르면 톡슨지 뭐 존지 모른지 뭐 어떤 사람이 와갖고 강의도 하고 어쩐다 뭐 코치가 어쩐다 하는데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릴게요. 어떻게? 알면 톡스를 미리 경험한 선배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믿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 신뢰를 위해서 선배님들의 바로 체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뱃살 타파, 비만 탈출을 목표로 알면톡스 1기에 참여한 58년 개띠 노영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방간으로 간 수치가 높고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연골마모로 무릎 통증과 7개월 전 침대 낙상 사고로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한 상태입니다. 낙상으로 인해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고 체중은 늘고 근육은 빠지고 총체적 난국이 되었습니다. 지방간의 원인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며 무릎 또한 아프지 않으려면 체중을 줄여야 했고 평소 탄수화물을 좋아했던 저는 체중을 줄여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질병은 비만이 원인이며 체중 감량만이 답이었음을 알았고 알면톡스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14년 동안 간 수치가 높았음에도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약을 복용 중이었음에도 잡히지 않았던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알면톡스 전후 인바디 측정 결과 체중은 55kg에서 50kg, 체지방은 4.3kg 감량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으며 이렇게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알면톡스 전후 몸 상태 변화 사진을 보면 뱃살이 쏙 빠져서 헐쭉이가 되었습니다. 기분 짱입니다. 정한일 원장님께서 주관하시는 1:1 맞춤형 코칭 다이어트 프로그램인 알면톡스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로 될까 반신반의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접하는 저로서는 평소 밥 김치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 하는 사람으로 모든 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독한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이 기회에 내 몸을 살리자. 주중 5일 회독식, 주말 2일 유지식, 4-4-12 공복시간 지키기, 요가, 라인댄스, 아쿠아로빅 등 원장님의 내 몸 맞춤형 운동으로 4주간의 프로그램을 빡세게 하게 되었습니다. 인증샷, 적자 생존도 매일 빠짐없이 올렸고 목표는 이룰 때까지 하는 거 정말 멋진 명언입니다. 잘못된 식생활로 발생한 대사성 질환은 평생 약을 복용하며 지낼 줄 알았는데 4주간의 프로그램으로
만성염증의 주범인 뱃살을 타파하고 내장 지방이 쏙 빠지고 몸 상태가 호전됨을 느꼈습니다. 유전이다 생각하고 평생 약을 먹으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함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준 정한일 원장님, 유숙행 수석코치님, 엄다경 코치님, 여명원 코치님, 이수정 코치님, 미국 베미셀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4주간 혼자 하면 못 해낼 일을 부코치님들과 함께해서 이룰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면역 탄수화물을 포함한 명품 제품을 만들어주신 비즈월드 코리아 관계자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알멘톡스 2기에서 또 만나요. 네, 여러분 보셨죠? 이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반만 믿고 반은 못 믿었어요. 하지만 알면톡스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좋아졌느냐? 자, 이분의 경우에는 지방의 경우 우리가 정상 지방세포가 있고요. 뚱뚱한 사람들의 지방세포가 있어요. 모양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어디가 무섭게 생겼어요? 네, 뚱뚱한 사람들의 지방세포가 무섭게 생겼죠. 이유는 뭐예요? 뚱뚱한 사람들의 지방세포에는 뭔가 위험한 게 숨어 있대요. 그 위험한 게 뭐냐? 바로 염증 물질. 무슨 물질? 염증 물질이요. 그러니까는 날씬한 사람들은 지방세포가 예뻐요. 하지만은 뚱뚱한 사람들은 지방세포에 염증이 많아서 온몸에 염증 덩어리,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염증 물질들을 어디서 해독을 해야 돼요?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간 기능이 좋지 않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 염증 물질을 해독하려면 간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간이 힘들지 않도록 간에 좋은 영양소를 줘야 돼요. 뭐 어떤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과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같은 수십, 수백 종류의 영양소를 주면서 해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먹지마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런 영양소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점점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안 좋아하셨던 이분의 경우는 무려 10여 년 동안 간 수치가 계속 높아 있는 거예요. 이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알면톡스의 좋은 영양제를 먹지 않고 나서 다이어트를 했다면은 간 기능이 더 나빠졌겠죠. 하지만 알면톡스 후 4주 후에 모든 간 수치가 어떻게 됐어요? 정상. 아무리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정상이 안 되던 간 수치들이 다 알면톡스 4주 만에 정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고 그랬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러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30%는 음식을 통해 나머지 70%는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자 또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주 성분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은 크게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 우리가 HDL이라고 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그래요. HDL은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 LDL은 오히려 나쁜 콜레스테롤, 혈관을 더럽게 막게 하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얘의 특징은요, 바로 소리 없이 사람을 아주 병들게, 아주 몹쓸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원인이 되냐? 중풍의 원인이고요. 심근경색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췌장염의 원인이에요. 중풍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죠. 다음에 심근경색 더 무섭죠.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자다가 빠이빠이예요. 이런 것들의 그 원인이 뭐라고요?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데 안타깝게 이분은 14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고요? 계속 수치가 높았어요. 그런데 알면톡스 4주 후에 그 높았던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정상. 나쁜 콜레스테롤은 점점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체험 사례의 의미는 알면톡스는 단순히 살만 빼는 다이어트다? No. 어떤 다이어트다? 바로 알면톡스는 건강까지 회복시켜준다. 그거를 말로 막 나 건강해졌어. 이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 검증된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서도 의사 선생님도 너무 잘했다고, 너무 좋아졌다라고 할 정도로 바로
검사까지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다이어트. 그 다이어트 이름이 뭐라고요? 알면톡스다. 자, 두 번째 영상 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알면톡스 2-1기 안경화입니다. 71세에 당뇨도 있었는데 근육은 늘고 체지방이 줄었어요. 우와, 어떻게 그런 일이?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쿨에 입교. 혼자서는 작심삼일 코치님들이 보디가드처럼 안전하게 도와줍니다. 일단 스쿨에 입교. 왜냐하면 혼자 하다가는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정상대로 71세인 저는 유치원생처럼 꼬박꼬박 열심히 했어요. 조방 밴드방의 인증샷과 코치님과 밀착 소통은 기본입니다. 당뇨, 혈당 체크도 열심히 당뇨 정상, 고혈압도 정상됐지요. 제 비포, 애포터 몸매가 이렇게 되기까지 인바디 검사로 보면 키 152에 61.5kg였는데 제가 알면톡스 후에 체지방 무려 8.2kg나 감소, 근육량이 2.3kg나 증가했습니다. 당뇨약, 고지혈약, 고혈압약 먹던 71세인 제가 알면톡스 후 혈압 정상, 혈당 정상, 체지방 8.2kg 감소, 근육량 2.3kg 증가.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알면톡스 해주세요. 네, 여러분. 자, 이분은 몇 세시라고요? 71세. 나 지금 71세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계시죠? 그러니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분은 또 무슨 병까지 있어요? 당뇨까지 있었어요. 이분이 알면톡스 후에 당뇨가 201에서 97로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많이 줄였어요. 혈압도 평소에 140이었는데 알면톡스 후에 바로 128로 뚝 떨어져서 혈압약도 줄였습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는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61.5에서 55.1로 6.4kg. 이것만도 굉장히 많이 뺀 거예요. 왜? 4주간에 8kg. 그러니까는 8%, 6판에 48, 4.8kg 줄이는 게 정상인데 이분은 6.4kg나 감량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돼요.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체지방이 몇 킬로? 8.2kg. 여러분들,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건 지방 빼는 거예요? 근육 빼는 거예요? 지방 빼는 거죠. 근육이 빠지면 노화가 오고 돈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잃어버려요? 근육이 1kg 빠지면 3천만 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근육이 2.3kg가 쪘네? 무려 7천만 원을 벌었어요. 와, 여러분 4주 만에 여러분 7천만 원 벌었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아니면 기분 째져요? 기분이 째지겠죠. 이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무려 근육은 늘고 지방은 쏙 빠져서 인바디 점수가 69점에서 81점으로 회춘, 영노화, 리턴 에이징 하신 경우에요. 몇 세시라고요? 이분이 72세. 나 70세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는 다이어트가 무슨 다이어트? 알면톡스라는 거예요. 이분의 의학적 의미는 알면톡스는 20대, 60대만 한다? 아니다. 70대 어르신까지 건강과 아름다움을 회복시켜줘. 뭐하게 만든다? 영노화, 회춘하게 만드는 다이어트. 알면톡스입니다. 아니, 알면톡스는 어떻게 이렇게 건강까지도 잘 좋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부터 알면톡스의 핵심 이론 4가지를 이 영상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생체 리듬 교란으로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흔한 것이 비만이다. 나왔어. 조선희 씨는 틈나는 대로 같은 동네 사는 언니 집을 찾는다. 하루 걸러 하루 얼굴 보는 사이라 언니 동생이라기보다 가까운 친구처럼 지낸다. 자매라서 많이 닮았다.
쌍둥이에요. 쌍둥이라고요? 네. 일란쌍. 네. 10분인가 15분 먼저 나왔어요. 쌍둥이라기엔 조금만이 달라 보이는 체형. 제가 14kg를 더 나가요. 아침, 점심, 저녁을 딱딱 우린 규칙적으로 먹어요. 근데 이 두 분 같은 식단은 어느 집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6시 이후에는 먹질 않고 그 물뿐이 안 먹어요. 낮 12시면 정확히 점심을 먹는 언니 조선여 씨. 몇 해 전 남편이 크게 아팠던 뒤로 되도록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5년째 지켜왔다. 이렇게 전병식으로 그냥 붙여요.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한다. 이겼다. 반면 동생 조선희 씨는 식사 시간이 그때그때 다르다. 밤늦게 야식도 즐겨 먹는 편이다. 저는요, 아침도 늦게 먹어요. 아침도 우리 집에서는 한 11시쯤 먹고, 점심은 2시쯤 먹고, 2시나 3시쯤에도 먹고, 저녁은 그러니까 늦죠, 막. 8시, 9시가 돼야 먹고. 태어날 때 유전자가 거의 똑같은 쌍둥이 자매. 하지만 생체 리듬과 생활 습관을 일치시킨 언니와 불일치시킨 동생은 서로 많이 달랐다. 이런 생활 습관의 차이는 쌍둥이 자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자, 여러분 잘 보셨죠? 두 분은 어때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죠. 유전자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규칙적으로 먹고 좋은 거 먹고 했더니 건강하고 날씬해지고, 동생은 아무 때나 먹고 빵조리 과자 부스러기 자꾸 먹었더니 뚱뚱하고 질병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리 좋은 같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도 내가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부모한테 아무리 금수저를 닫고 태어났어도 내가 관리 잘못하면 무슨 수저 된다? 흙수저, 똥수저 되고, 부모한테 똥수저를 받고 태어났어도 내가 관리 잘하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몸 상태가 안 좋아도 내가 관리 잘하면 나 금수저 다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포기하실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이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암이면은 애기들도 다 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엄마 아빠가 암이어도 자식이 암일 확률은 5에서 10%고 나머지 90에서 95%는 뭐하고 연관돼 있다? 환경과 연관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이 안 좋다고 해도 우리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생체 리듬 이론. 2017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생체 리듬 이론은 뭐냐? 아침에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혈압이 높게 증가하고 우리가 눈이 번쩍 떠지고 막 활동도 하다가 밤이 되면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깊이 잠들고 체온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24시간 동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변할 때 우리 몸은 무엇을 기준으로 변하느냐? 태양을 기준으로 변한대요. 자, 이런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변하듯이 이 변화에 맞춰서 살아야 된대요. 왜? 이렇게 변화에 맞춰서 살아야지만 건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뜨면 움직이고 음식을 먹고, 태양이 지면 잠을 자고, 그리고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체 리듬 이론이에요. 그래서 알면톡스에서는 이 생체 리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식단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는 누구처럼 먹어요? 황제처럼. 점심은 서민처럼. 저녁에 거지처럼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먹었어요? 아침은 거지처럼 먹거나 안 먹거나, 점심은 서민처럼 대충 먹고, 저녁에는 황제처럼, 야식은 황제 할아버지처럼 먹었죠. 그래서 자꾸 뚱뚱하고 우리가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비울 때는 어떻게 비워요? 확실히 비워주고, 채울 때는 좋은 거로 더 확실히 채워주는 게 알면톡스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체 리듬대로 살았으면 우리는
어떤 장점이 생기는가,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는 뭐냐? 우리 몸에 늙고 병들고 쓸모없는 애들을 싹 갈아엎어갖고 신빙세포로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늙고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애들을 갈아엎어서 신빙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지 않는 냉장고, 소파 이런 애들 버려요? 아니면은 중고 상품으로 팔아넘겨요. 당근에다 팔잖아요. 그럼 돈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로 다른 거 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소위 말해서 재활용의 끝판왕. 그게 바로 오토파지. 이 오토파지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느냐? 첫째, 노화가 멈춰집니다. 여러분, 늙는 게 좋아요? 젊은 게 좋아요? 젊은 게 훨씬 좋죠. 오토파지예요. 두 번째, 여기저기 아픈 거를 오토파지가 치료해줘요. 세 번째, 여러분 치매 걸리고 싶어요? 안 걸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예요. 이 치매를 막아준대요.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암 무섭죠? 요즘 3명 중에 1명이 암인데 이 암의 발생을 억제해주고 전이를 억제해줘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코로나 같은 걸 안 걸리도록 도와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간기를 극대화하는 거, 그게 바로 오토파지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몸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생체 리듬대로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서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면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노벨 의학상 2016년도에 받은 이론이에요. 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이론이니까 이게 가짜겠어요? 아니면 팩트, 진짜겠어요? 진짜죠. 자, 네 번째로 면역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인체를 착착착 잘게 쪼개면은 바로 세포가 나옵니다. 세포는 우리 인체의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예전에는 세포가 우리가 공부할 때 달걀이나 수박이나 참외처럼 겉에가 맨들맨들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세포에 대해서 바로 1980년도에 전자현미경에서 딱 찍었더니 세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밤송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이 밤송이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온 털이 뭔지 연구관들이 연구를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당사슬, 선모, 당단백, 당지질, 복합당, 글리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당사슬로 이름 붙일게요. 이 당사슬에 대해서 연구해갖고 1995년 드디어 네이처지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네이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 유명한 논문 잡지가 2개 있어요. 첫 번째가 네이처, 두 번째가 사이언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다 논문 하나 내는 걸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에 논문을 내야 여기에 올라간 다음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지에 바로 당사슬에 대해서 드디어 발표를 했는데, 이 바로 그 세포 겉에 있는 그 털 같은 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홍삼을 먹어, 혹은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좋은 영양제를 먹어. 걔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애들이 누구다? 바로 당사슬이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홍삼 아무리 먹고 비타민, 미네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사슬이 끌고 들어오지 못하면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독소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포 안에는 우리 집이야. 집에 자꾸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쵸? 좋은 물건은 자꾸 들어와야 되지만 도둑을 막아주는 게 누구예요? 당사슬이다. 와, 그러니까 당사슬은 우리 집에 좋은 음식, 좋은 물건, 좋은 가구는 들여오는 역할을 하고 도둑은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 와, 우리 몸의 파수꾼 역할, 면역작용의 핵심은 당사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도에 이 당사슬에 대한 연구가 드디어 노벨의학상을 받고요. 사이언스지에 바로 사람을 살리는 당.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탄수화물은 빵조각의 과자 부스러기 우리 몸이 나쁘게만 하는 바로 당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을 따로 살리는 당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문무과학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일본에서 당사슬과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다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을 했어요. 우리가 중풍이 왔어. 그럼 뇌가 손상당했잖아요. 이 손상당한 뇌가 빨리 회복되려면 뭐가? 당사슬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와, 당사슬이 뇌신경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리고 암이 왜 발생해요? 당사슬에 문제가 생기면 암이 발생한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당뇨병에 걸렸어.
당사슬이 좋아야 당뇨에 빨리 회복이 된대요. 자, 그리고 면역은 당사슬과 연관성이 깊고요. 아이들의 두뇌 발달도 당사슬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당사슬은 건강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바로 건강하고 직결돼요. 건강하고 직결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학회가 2개가 있어요. 영국의 왕립학회, 미국의 국립과학원. 이 미국의 국립과학원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과학기술 분야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회원이 2,000명인데 그 중에 200명이 노벨상 수상자예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수상자가 몇 분 계세요. 위대한 문학상과 평화상이 있지만 과학기술은 한 분도 없죠. 여기는 200분이 무려 노벨 수상자가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은 팩트겠어요? 거짓말이겠어요? 팩트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인간의 한 가지, 두 가지, 만 가지, no, everybody whole, 모든 질병은 뭐와 연관이 있다? 당사슬과 연관이 있다. 암의 발생은 당사슬의 이상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에서도 당사슬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래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사슬이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홍삼 같은 거를 다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 그리고 나쁜 바이러스, 즉 도둑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성균관대 생명과학과 김철호 교수님인데 제 대학 때 제가 가장 존경하는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당사슬은 뭐하고 똑같느냐?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야 자동차가 가죠. 모든 것은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이 당사슬이 바로 생명의 시발점, 시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관들이 이 당사슬이 점점 중요하니까 연구를 더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느냐? 건강한 세포는 당사슬이 몇 개? 10만 개가 있대요. 현대인들은 그런데 3, 4만 개.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보다 덜 건강해요. 그리고 질병 있는 사람들은 당사슬이 10,000개 이하뿐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분자생물학에 나오는 교과서를 촬영한 건데 요 당사슬이 없는 탈모 당사슬, 머리카락이 없는 거하고 똑같죠. 얘는 암세포예요. 얘는 정상세포고. 그러니까 당사슬이 중요하죠. 자, 그럼 이 당사슬이 질병과만 관련있느냐? 아니에요. 비만하고도 관련이 있대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세계 인구의 21%를 차지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개인의 습관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이 비만의 원인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산병원과 가천의대 공동연구팀이 밝혀낸 비밀의 열쇠는 뇌신경세포에 달려있는 선모.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이 선모가 짧아지면 몸이 보내는 포만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니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알지 못해 계속 먹게 되고 또한 발열 등 에너지 대사는 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이 약물 처리로 정상 주위의 신경세포 선모 길이를 짧게 했더니 음식 섭취량은 30%가 늘고 반대로 에너지 소비량은 20%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똑같은 크기의 쥐였지만 선모를 짧게 한 쥐의 덩치가 2배 정도 비대해져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선모의 길이와 비만도의 반비례 관계는 실험 대상 모든 쥐에서 나타났는데 정상 쥐의 평균 선모 길이가 5.5 마이크로미터인데 비해 비만 쥐의 선모는 40%나 짧은 3.3에 그쳤습니다. 특히 3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짧은 선모 비율도 정상 쥐가 13%인 반면 비만 쥐는 50%가 넘었습니다. 연구팀은 짧아진 선모 길이가 비만을 부르는 것과 함께 반대로 일단 비만이 시작되면 선모 길이가 짧아져 비만이 심화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셨듯이 바로 당사슬이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바로 비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바로 당사슬이 이 비만 호르몬 가운데 이 그렐린 호르몬과 렙틴 호르몬이 있는데 얘네하고 잘 어떻게 만나서 역할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당사슬이 짧으니까 어때요? 이 호르몬들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가 고픈데도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많이 먹잖아요. 하지만 배가 부른데도 바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슬이 이렇게 비만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가 불러도 어떻게 돼요?
먹고 또 먹고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당사슬이 짧아지거나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짧아지고 없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바로 당사슬이 짧아지고 없어지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뭐라고요? 근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때깔 좋고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자꾸 풀어줘야 돼요. 그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당사슬이 이렇게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남편분이 혹시라도 안 들어오셨어요. 일한 돈 버시느냐고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술 드시느냐고 안 들어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풀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당사슬이 자꾸 짧아지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인데, 요번에는 당사슬을 자꾸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면 좋겠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별표 10개세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별표 치세요. 자, 이게 바로 당사슬 만드는 재료예요. 뭐예요? 버섯. 두 번째, 각종 콩류. 세 번째, 작곡류. 그리고 각종 씨앗, 해바라기 씨 같은 거. 그리고 신선한 과일, 신선한 야채. 그리고 알로에. 그리고 여러 가지 해조류들이 당사슬이 만드는 뭐다? 재료다. 이런 거 먹으면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원장님, 나는 맨날 이렇게 신선한 야채, 과일, 뭐 해조류만 먹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온몸이 다 아파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빵조리 과자 부스러기가 몸에 나쁘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런데 토마토라든지 콩이라든지 버섯이나 통밀밥, 현미밥을 맨날 먹는데도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아픈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영양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것일까? 과거 철분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시금치. 시금치에는 미네랄의 대표적인 성분인 철분이 들어있는데 여전히 풍부한지 궁금했다. 우리는 한 마트에 진열된 전국 4지역의 시금치를 시료로 철분 함유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실험을 의뢰한 지 2주 후 지역별로 철분 함유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유독 한 지역의 시금치에서 철분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 토양 속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양 속 미네랄과 식물의 미네랄은 연관이 깊은데 일본에서 조사된 바는 충격적이다. 지난 50년간 시금치의 철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시금치 한 단이면 충분하던 영양소를 지난 90년대인 무려 19ton의 시금치를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금치뿐만이 아니다. 당근은 10개, 귤은 무려 20개나 먹어야 과거와 비슷한 양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이런 밥상을 차려야 할지도 모른다. 자, 여러분 보세요. 1950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1950년도에 당근 하나의 영양소가 더 많아요? 지금이 더 많아요? 네, 1950년도가 한 개 먹었을 때 지금의 10개하고 동일한 영양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생활은 언제가 더 좋아요? 지금이 더 좋죠. 의학은 언제가 더 발달했어요? 지금이 더 발달했죠. 그리고 먹거리는 언제가 풍부해요? 지금이 더 많이 풍부하죠. 먹거리도 경제생활도 의학도 지금이 훨씬 더 풍부하고 많은데 암 환자는 언제가 더 많아요? 지금이 더 많아요. 왜? 50년도에 비해서 지금의 미량 영양소는 더 많다, 적다?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어떻게 된다? 영양소가 풍부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뭘 많이 쳐요? 농약 많이 치죠. 또 그리고 촉진제 많이 쓰죠. 그리고 토양과 공기 오염됐죠.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니까는 영양이 더 부족하게 되죠. 그리고 다 익은 것 따요, 덜 익은 것 따요. 덜 익은 것 따죠. 거기다가 그나마 냉장고에 집어넣으니까 영양소 뚝뚝 떨어지죠. 거기다 방부제 팍팍 쳐갖고 먹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우리 몸속에 미량 영양소 부족하다, 넘친다. 부족하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등급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빵조가리,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걔는 아예 제외하고 착한 탄수화물, 소위 말해 토마토, 가지, 오이, 시금치 이런 것들은 슈퍼에서 사는 거는 착한 탄수화물이에요. 하지만 걔는 3등급이에요. 몇 등급? 3등급. 걔보다 좋은 탄수화물은 뭐예요? 우리가 스마트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얘는 비옥한 땅에서 자라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지어요? 한 번만 지어요. 거기다가 몇 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익은 거, 덜 익은 거, 다 익은 거를 따죠. 그리고 유전자 변형이나 성장 촉진제 같은 거 안 쓰고요. 유기농으로 지은 작물, 이게 스마트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거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엄청 비싸요. 하지만 부자분들, 그리고 암 환자 가운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는데 진짜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 먹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너무 비싸네요. 그런데 얘는 2등급이에요. 얘보다 더 좋은 등급이 있어요. 1등급. 이건 뭐냐? 이 스마트 탄수화물을 농축을 시킨 거예요. 그럼 농축시키니까 어때요? 더 순도가 높겠죠. 그래서 고순도 고농축을 시켜서 우리 몸에 흡수하게 하는 걸 면역 탄수화물, 바로 탄수화물계의 황제 1등급이에요. 이거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면역 탄수화물이 1등급인데 가장 좋은 면역 탄수화물이 뭐가 있느냐? 바로 엄마 찌찌, 바로 모유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강한 엄마한테서 나온 모유는 최고의 면역 탄수화물인데 모유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아이들한테 줘야지 우리가 뺏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유는 엄마한테 주고 우리는 아이한테 주고 우리는 좋은 면역 탄수화물 차선책 두 번째를 찾아야 돼요. 그게 저는 이 제품, 바로 알파메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파메타를 어떻게 짓느냐? 100% 자연 경작 방식으로 1년에 1모작만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짓기 위해서 땅을 3년 동안 어떻게 해요? 바로 아무것도 안 지어요. 땅이 기름지도록 하려고. 그리고 완전 100% 유기농. 옛날에 어떻게 지었어요? 물 넣고 물고기 넣고 벼 심고 개구리, 오리 이렇게 투입했죠. 그대로 방식을 지은 거예요. 의학적 수준의 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인증 마크를 받았어요. 어디서? 미국에서. 이거 유기농으로 지었다고. 그리고 유럽에서. 그리고 유럽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 독일에서 인증 마크를 받았어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잖아. 하지만 이런 인증 마크 받으면 우리가 안심이 돼요? 안심이 안 돼요? 안심이 되죠. 그런데 저는 더 깜짝 놀랐어. 단순히 토양이나 경작이나 수확 요 과정만 인증 마크를 받은 줄 알았더니 가고 운송, 마지막에 보관까지 완벽한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은 게 바로 뭐다? 알파메타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스마트 탄수화물을 갖고 재배된 게 바로 이 유기농 쌀인데, 이 유기농 쌀을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현미로 만들어 갖고 거기서 고농축을 시킨 거예요. 농축을. 이 스마트 탄수화물만도 너무 좋은데 얘를 다시 농축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농축시켰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미음이 소화가 잘 돼요? 인절미가 소화가 잘 돼요? 미음이 소화가 잘 되죠? 왜? 인절미는 쌀을 농축시켰잖아요. 농축시킨 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얘를, 이 알파메타를 잘게 쓰는 거예요. 특수 가공 기술로, 나노 기술로. 그러니까 이제 잘게 쏘기니까 어때요? 흡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흡수가 잘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면역 탄수화물. 탄수화물계에 아까 황제 탄수화물, 1등급 탄수화물이 뭐라고요? 면역 탄수화물이죠. 바로 알파메타가 면역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많이 드시는 게 바로 이 면역 탄수화물, 알파메타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가 디톡스를 할 때는요, 이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지만 또 중요한 3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장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장이 그냥 똥이나 모아두는 기관이 아니에요. 장은 우리 몸의 면역의 70%를 바로 감당하고 있고,
행복 호르몬 아시죠? 세로토닌 호르몬의 90%를 만드는 게 어디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장만 건강해도 면역에 빵점이 아닌 기본 낙제는 면하는 70점은 됩니다. 다른 기관보다 가장 면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간 기능이 좋아야 돼요. 왜?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는 어디서 다 해독을 해야 돼요? 간에서도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 면역이 좋아야 되고 간 해독이 극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돼야 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디톡스의 3대 전략인데 요번 알면톡스에는 이 3대 전략이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영양소, 아까 알파메타 같은 면역 탄수화물, 그리고 해독 주스, 그리고 좋은 유지식들을 함께 먹어주는 게 바로 알면톡스의 특징이에요. 알면톡스는 그냥 굶는 다이어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먹지마 하는 것이 바로 기존 다이어트인데 그렇게 했다가는 일시적으로 살은 빠지지만 뭐까지 빠져요? 머리카락 빠지고 주름 자글자글 온몸에 할머니처럼 다 아픈 부작용에 시달려요. 왜? 우리 몸은 바로 독소를 빼주면 반드시 그 빠진 독소에 좋은 영양소를 채워둬야 돼요. 그래서 비울 땐 확실히 비워줘야 되지만 채울 때는 더 확실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알면톡스는 비우는 것보다 뭐를 더 강조한 거예요? 채우는 것을 강조해요. 기존 다이어트들은 비워라 하지만 알면톡스는 비울 땐 확실히 채울 땐 더 확실히 채워서 반쪽짜리 다이어트가 아닌 비우고 채움을 함께하는 온전한 다이어트. 그 다이어트 이름이 뭐라고요? 알면톡스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진다라고 걱정했던 이유는 바로 비우기만 해서고 알면톡스는 비움과 채움을 같이 해줘서 건강해지고 당사슬이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더 튼튼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알면톡스는 후석유전학을 기본 바탕으로 건강하고 질병이 생긴 건 조상탄 내 탓이고요.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바로 비울 땐 확실하게 채울 땐 더 확실하게 생체 리듬대로 실천을 하며 우리 몸에서 잠자고 있던 의사 선생님, 서울대 의대 선생님보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선생님? 자가치유 능력 선생님이 깨어나세요. 바로 알면톡스를 하게 되면 그럼 내 몸의 곳곳에 있는 염증과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를 누가 치유해요? 내 몸의 자가치유 선생님이 바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걸 먹어줘야 돼요? 아니면 비우기만 해야 돼요? 먹어줘야 되죠. 알파메타나 유지식이나 해독주스 같은 면역 탄수화물과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을 듬뿍 먹어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그동안에 부족했던 영양소들을 채워주는 것. 그 다이어트 이름이 뭐라고요? 알면톡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뚱뚱할 때 이 뚱뚱한 것뿐 아니고 이 안에 색종이가 바로 독소예요. 그런데 기존 다이어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 하면은 독소는 빠지지 않고 뭐만 빠진 거예요? 지방과 근육만을 빠지게 돼요. 이렇게 지방과 근육만을 빠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살이 빠지기 전보다 살이 빠진 후에 오히려 독소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특징은 독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다시 요요요가 와서 독소를 농도를 감소시켜요. 그래서 요요요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알면톡스는 바로 뭐를 중점적으로 해요? 독소를 빼는 해독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빠진 독소 자리에다 뭐를 집어넣어요?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그리고 면역 탄수화물 충분히 보충을 해갖고 뭐가 오지 않도록 요요요가 오지 않고 건강하게 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이어트. 그 다이어트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알면톡스라고요. 그래서 알면톡스와 기존 다이어트가 챙챙 진검승부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네, 알면톡스가 총에 해당하고요. 기존 다이어트가 칼에 해당을 합니다. 총과 칼이 싸우면 백전백승 바로 총이 이죠. 알면톡스와 기존 다이어트가 싸우면
당연히 알면톡스가 100점 백승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하고 싶으세요? 예뻐지고 싶으세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말고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씀드립니다. 부자 되고 싶은가? 건강하고 싶은가? 그리고 예뻐지고 싶은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예뻐지기를 기대하는 건 뭐라고요? 정신병 초기이다. 건강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나가갖고 빨리 조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먹고 또 먹고를 버린다든지 하셔야 되고, 예뻐지고 싶으면 하다못해 마스크 팩이라도 붙여야죠. 그래야 예뻐지지. 어떻게 가만히 있는다고 예뻐지겠습니까?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정신병 초기라는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알면톡스를 통해서 어제와 다른, 누워 있었던 분들은 좀 걸으시고 걸었던 분은 좀 뛰시면서 다른 변화된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심플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명품 강의해주신 정한일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 이제 알면톡스 시작하잖아요. 다 함께 음소거 해제하시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저희? 네. 네. 제가 알면톡스 하면 화이팅입니다. 네. 알면톡스! 화이팅! 화이팅! 수고 많으셨어요. 네, 카톡에서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